아무리 우리나라의 교통 문화가 OECD 국가 중에 교통사고, 뭐 교통사망사고, 부상, 뭐 접촉사고, 충돌사고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기다 대고서 그런 사고 나는 영상을 보고서 힐링을 하고 있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문철 변호사님 왜 그러셨어요? 당신의 방송에 좋은 의미로 좋은 의도로 제보를 했는데 그런 사람을 갖다 손절을 해버린다? 가차없이? 그게 무슨 배신입니까 그게? 시청자에 대한 적절한 행동인가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영상, 그 문제 있는 영상 저도 봤습니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저도 한번 요 일에 대해서는 뭐 무역 대표님께서 이미 한번 실시간 방송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가져와가지고 저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번 봅시다 일단은. 지난 일요일 날 11,848회 오토바이 소스 타는 거, 그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예, 올리셨어요. 올리시면서 별의별 욕을 다 하셨죠. 아니 뭐 욕은 그냥 육두문자를 하신 건 아니지만 비난조의 발언을 많이 하셨죠. 예, 놀리듯이. 우리 라이더들이 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주행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행 방법과 주행 스타일 중에 하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찜통더위에서는 한 번쯤 어느 누구건 간에 라이더라면 한 번씩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걸 비꼬아서 놀리듯이 약 올리듯이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일주일이 제한됐는데 조회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조회 숫자 많으셔가지고 기분 좋으신가요? 그 조회 숫자가 뭘까요? 그 조회 숫자가 변호사님께서 올리신 그 제보가 너무 영상이 뭐 정보가 좋고 의미가 있고 우리들이 뭐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 사항이어가지고 조회수가 많았을까요? 17만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댓글이 엄청 많아요. 댓글이 9,769개. 자랑이세요? 자랑이세요? 조회수 17만 회에다가 댓글이 뭐 9,000개가 넘어가니까 자랑이세요? 뿌듯하세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10,000개 가깝습니다. 조회 숫자 대비 댓글이 너무 많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근데 그 댓글이 예쁘지 않은 댓글들도 많이 보입니다. 아니 예쁘지 않은 댓글이란 게 뭐예요? 한문철 변호사님, 저도 예전에 변호사님 채널에다가 댓글 올린 적 있습니다. 뭐라고 올렸는지 아세요? 기억이나 하시려나 모르겠네. 바이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볼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물론 변호사님께서 직접 그 댓글을 보시지는 않겠죠. 채널을 관리하는 채널 운영자나 뭐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 뭐 수렴을 하던가 뭐 읽어보던가 아니면 무시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겠죠. 아니면 셋 중에 하나를 하던가 하여튼간 그런 걸 읽어본 채널 운영자들이 변호사님한테 얘기를 안 해줍니까? 변호사님 지인들 중에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서요. 근데 이번 일에 대해서 댓글 단 사람들이 댓글 내용 보시면은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렇게 또 사리 판단이 안 되십니까? 전문적인 법률을 공부하시고 변호사 자격을 따신 분께서 오토바이 타는 분들 그리고 한쪽은 오토바이 안 타는 분들 서로를 좀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마치 무슨 진영 논리처럼 뭐 이념 싸움처럼 이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왜 이념 싸움이 됐을까요? 왜 진영 논리가 됐을까요? 그거에 대해선 역사적 배경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바이크가 무신당하는 그 역사적 배경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가요? 근데 어디서 진영 논리? 이보세요 변호사님. 저같이 바이크 하나만 파고서 바이크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바이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파고 또 파고 공부를 또 해도 바이크에 대한 지식이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변호사님은 별 정보도 없이 바이크에 대한 영상을 갖다 제보를 받았다고 다루십니까? 거기다 진영 논리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상황을 판단 못 하세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교통 전문가라면서요. 교통사고 전문가라면서요. 그럼 교통사고 전문가라면은 과거에 있었던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들 그런 거 다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분석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그 과실비율 몇 대 몇인지 그걸 판단하고서 소송 진행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모릅니까? 그런 역사를 갖다가 다 스스로 공부하고 정보를 취합했을 텐데? 그래서 이 영상은 내리는 게 옳겠다. 여기 놔두면 계속 또 싸울 거 아니겠어요. 내리지 마세요. 왜 내렸어요? 그리고 당신이 내린다고 그 영상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안 없어지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올린 그 영상 다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가서도 추후에 까고 또 까는
그런 영상으로 하려고 지금 벼르고 들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혼자 내린다고 해서 다 끝나는 줄 아십니까? 아니 영상 내리면 다 끝나는 줄 아세요? 계속 싸울 것 같으니까 영상 내리겠다? 이미 싸움을 붙여놓고서 불질러 놓고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람들 싸우게 만들고서는 본인이 그 장본인으로서 기름을 퍼부어 놓고서는 뭐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불질러 놓고서는 발 쓱 빼니까 재밌으세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악순환을 누가 만드셨는데요? 그 악순환을 누가 만드셨는데요? 당신 본인이 만드셨어요. 영상 하나로, 제보 하나로. 다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오토바이 타는 분들, 오토바이 안 타는 분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지 않나. 무슨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하긴. 무슨 이해를 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서 바염이 더 심해지도록 조장을 하셨지. 무슨 이해를 하냐고요? 아니 그렇게 우리 라이더들한테 오물투척이란 추측을 다 해놓고서는 무슨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까? 그게 이해를 시켜줄 수 있게 해주는 영상이었습니까? 그 이해를 도와주는 그런 정보였어요? 바이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4륜차 운전자들 일반인들이 보면은 바이크에 대해서 욕만 하지 욕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더 제공하는 것 뿐이지 이해를 할 수 있다? 아니 어떻게 우리 라이더들한테 염장질을 하고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미치셨어요? 미쳤어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오토바이 안 타는 분들은 저렇게 서서 타면 좀 위험해 보이는데 하나도 안 위험합니다. 하나도 안 위험해요. 서서 탄다고 바이크가 가다가 뭐 엎어집니까? 뒹굴기를 합니까? 날아가기를 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오토바이 타는 분들은 아니 우리 오토바이 타는 자세 중에 하나고 남한테 피해를 안 줬는데 이게 뭐 어때서 그러냐? 왜 이걸 왜 이상하게 보느냐? 이상하는 거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 이상하게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BMW의 GS 트로피 이 대회에 있는 거 아세요? GS 트로피? 이게 뭔가요? 아프리카 혹은 그런 험지가 있는 지형을 달리면서 장거리 투어를 하면서 결승점에 누가 먼저 도착하는가 그 험난한 여정을 끝내고서 도착하는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대회가. 근데 그런 대회를 보면은 이 GS 타시는 분들이 늪이나 아니면은 뭐 얕은 늪이나 아니면은 얕은 계곡물 같은데 혹은 뭐 모래길 조금 험난한 험로 같은데 달릴 때 앉아서 타질 않아요. 서서 타요. 그 서서 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서서 타는 이유가 지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좀 더 안정적인 바이크 운영을 위해서 그런 서서 타는 자세를 합니다. 그렇게 서서 타요. 그럼 그렇게 서서 타는 거 그렇게 서서 타는 행위 그게 만약에 당신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커스라고 하면은 BMW GS 트로피 서커스 대회입니까? 서커스 트로피예요? 아니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라이더가 바이크를 타는 자세에 대해서 말과알부를 합니까?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응?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자동차 오토바이를 안 타는 분들 그분들께는 좀 낯설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 오토바이 타는 자세 중에 하나구나. 가끔 이렇게 좀 몸도 스트레칭하고 또 통풍도 시키기 위해서 특히 여름철에 저것도 저렇게 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구나. 저기요 변호사님. 4륜차 운전자들에겐 좀 특이하게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요? 그럼 네 한마디만 해봅시다. 요즘 4륜차들 보면은 자율주행 시스템 이거 많이 들어가죠? 또는 반자율주행 나옵니다. 자 이거 키고서 핸들에서 손 놓고 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바이크 안장에서 일어난 게 바이크 안장에서 잠깐 서 있는 게 그게 이질적이고 이상한 행동이면은 4륜차의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그건 아예 핸들에서 손을 놓고 타는데 영상 속에서 라이더가 뭐 핸들에서 손을 놨습니까? 무슨 뭐 바이크를 가다가 막 좌우로 흔들고 털고 그러면서 갓길을 쳤습니까? 어떻게 보면 반자율주행, 4륜차의 반자율주행, 자율주행 이게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예 핸들을 놔버리는데? 어느 리뷰어를 보니까 어느 4륜차 리뷰어를 보니까 영상에서 자율주행 키고서 아예 손 놓고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걸 리뷰를 해요. 이걸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예 핸들을 놔버리는데? 이걸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반자율 주행이 아무리 AI가 좋아졌다고 해서 시스템에 맡기는 거라고는 하지만 반자율 주행 잘못 틀었다가 사고 나는 거 한두 가지 아닙니다. 반자율 주행으로 인해서 사고 나는 거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반자율 주행 믿을 거 못 됩니다. 운전하는 데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건 자신의 손밖에 없어요. 핸들을 잡는 손. 그거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라이더가 안장에서 일어난 게 무슨 뭐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라고.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또 바이크 라이더분들은 이렇게 타는 것이 자동차 운전자분들께는 좀 불안하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나는 반자율주행이 더 불안해 보여요. 예? 자율주행, 반자율주행이 더 불안해 보인다고요. 그렇게 달리다가 앞에서 사람 튀어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시속 60, 70을 달리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등 무시하고서 달리다가 보행자들 치면 어떡할 거예요? 자율주행 켜고서 달리다가. 어떻게 차 세울 겁니까 그거? 아니 자율주행이 더 위험하지 않아요? 어떻게 라이더가 바이크에서 안장에서 잠깐 일어나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걸 위험하게 보는 사람들, 당신네들 시점이 잘못된 거지 왜 라이더들이 잘못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뭐 사륜차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했습니까? 뭐 사륜차 운전자들에게 달려들기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뭔 짓을 했나요 우리 라이더들이? 그냥 갈 길 가면서 직진만 했는데 그 위협적이다? 미쳤어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아니 무슨 이해가 되는 기회예요. 이해가 되는 기회기는 혐오할 거 혐오 다 해놓고서는 저질러놓고서는 싸질러놓고 다 싸질러놓고서 똥을 뿌려놓고서는 그 치우지도 않고서는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이 뿌린 똥 당신이 치워야지. 유채꽃 향기님께서 저한테 글을 보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유채꽃 향기입니다. 가는 길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서서 오토바이 타시는 걸 보고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올렸는데, 저 제보해 주신 뭐 유채꽃 향기님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실물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당신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기 타고 있는 자동차에 사륜차의 자율주행이 더 위험하다고요. 그리고 당신이 핸들 한번 잘못 꺾어서 나는 사고가 다른 사람을 더 피해를 줄 수 있고 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우리 라이더들은 타고 있는 바이크는 아무리 무거워봤자 500kg을 넘지를 못해요. 골드윙이 500kg 조금 안 되던가 500kg 되던가 그렇거든요. 근데 사륜차는 기본적으로 1.5톤이 넘어갑니다. 500kg하고 1.5톤 어떤 게 더 무겁고 어떤 게 충격을 가했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할까요? 그런데 위험한 행위 자제해 주세요. 그럼 당신이 운전을 하지 말던가. 운전하는 것 자체가 위험행위인 거 모르세요? 운전 자체가 위험행위입니다. 단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전방주시하고 핸들에서 손을 안 놓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주의를 잘 살피고. 댓글에 올라온 라이더분들의 의견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놀라긴 뭘 놀래요. 응? 놀라긴 뭘 놀래. 자신 스스로가 욕지거리를 해놓고서 놀라긴 뭘 놀래. 응?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랍니까 지금? 제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네요. 그냥 욕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냥 바이크 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라이더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토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욕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제가 의도했던 거가 다른, 당신의 의도는 욕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 제 주변에도 서킷에서 스피드를 즐기시는 분, 산악용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 등등 오토바이를 즐겨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에서 이야기 못 들었어요? 에? 그렇게 바이크 타시는 분들한테서 이야기 못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내 주변에는 바이크 타는 지인들이 있습니다라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야, 참 자랑거리 별거 없어가지고 별의별 거 다 자랑거리 삼고 있다 진짜. 응? 서킷에서 바이크 타시는 분들하고 산악용 트라이얼 바이크 타는 분들, 그분들 타는 바이크 어떻게 타는지 구경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산악용 바이크, 어제 박무혁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앉아서 타는 바이크도 아니지만 그 바이크는 안장 자체가 없습니다. 예? 안장 자체가 없어요. 그런 구조의 바이크입니다. 그걸 아세요? 그러면 산악용 바이크 타는 그 취미 즐기는 당신의 지인분들, 그분들은 완전히 서커스가 아니라 무슨 천상의 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겠네요? 앞뒤 논리가 안 맞잖아요 지금. 예? 앞뒤 논리가 안 맞아. 이 제보자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제보자가 하는 얘기는 나 바이크 아무것도 몰라. 근데 아는 척 하고 싶어. 그래서 그냥 싸지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제보자분 주위에 바이크 타는 지인분 없습니다. 지인분들이 있다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바이크를 타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을 테고 어떻게 타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을 테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얻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정보를 조금이라도 얻었다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변명이라고. 나도 바이크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욕지거리를 했어요. 달리면서 자기가 봄을 이루라고 하는 애 앞에서 부모로서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예.
애 교육 참 잘 시키네. 여름에는 열이 굉장하다는 것, 그리고 한 번씩 스탠딩 해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기는 뭘 알아. 알기는 뭘 알아.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 척만 하는 거지.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여름이라, 여름에 더우니까 그래서 간편한 차림을 타시는 거,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불안했고요. 또 정차에 그걸 컸을 때, 신호대기에 섰을 때, 또는 제어와 방어가 가능한 상태에서 땀을 말리시거나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남이 뭘 하건 당신이 뭔 상관입니까? 어제 박무혁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이 뭘 하건 당신이 뭔 상관이에요? 예? 거기다 왜 감나라 배나라 그러세요? 라이더들이 라이딩하는 데 있어서, 바이크 타는 데 있어서 헬멧은 의무합니다. 헬멧 썼잖아요. 그럼 뭐 할 말 없는 거지. 뭐 풀플레이트 메일을 입고서 바이크를 타야 됩니까? 예? 중세 기사들이 입는 쇠갑옷, 철판 갑옷, 풀플레이트 메일을 입고서 뭐 바이크를 타야 돼요? 무슨 뭐 여기가 이 세계 판타지입니까? 정차했을 때 또는 제어와 방어가 가능한 상태에서 땀 말리시라고요? 얼마나 바이크에 대해서 모르면은. 바이크는 여름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을 때가 제일 덥습니다. 땡볕 아래 있어야 되고 바이크 엔진에서 올라오는 열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정차하고 있을 때 땀이 안 말라요. 그래서 땀 말리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주행하는 게 땀을 말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반대로 겨울에는 바이크는 달리고 있으면 힘들어요. 왜? 차가운 바람을 계속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라이더분들 중에 보면은 겨울에 바이크 타다가 신호대기하고 정차하면은 바이크 연료 탱크 끌어안거나 아니면은 엔진 쪽에다가 손 올리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엔진이 따뜻하니까. 엔진에서 열기가 올라오니까 그 열기로 몸을 좀 녹여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바이크를 끌어안는 겁니다. 제보자분 그런 거 아세요? 당신이 바이크를 타보고서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습니까? 무슨 제어가 다 가능하고 방어가 가능한 상태에서 땀을 말리라? 정차했을 때 땀을 말리라? 이보세요. 슈트 입고 자켓 입은 상태에서 땡볕 맞아보면 어떤가? 우리 라이더들은 그런 거 힘든 거 다 감안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타고 싶은 바이크 그렇게 힘든 거 감안하면서 타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뭐 당신이 뭐 바이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정차한 상태에서 땀을 말리세요? 당신이 그 옆에다 에어컨을 놔줬어요? 무슨 얼음을 갖다 줬어요? 시원한 음료수를 한 잔 대접을 했습니까? 어디다 대고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정차한 상태에서 땀을 말려라? 이렇게 바이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바이크에 대해서 욕을 하고 혐오를 하고 까고 앉아있으니까 우리들이 열이 안 받냐고요. 안전하게 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렸던 겁니다. 저는 만약에 사고 났으면, 사고 났을 경우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취미로 생각하시거나 직업으로 타시는 분들 모두 보호 장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타셔서 본인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저기요, 제보자님. 진짜 할 말이 너무 많게 만들어주시네 아주 그냥. 요즘 배달 라이더 배달하시는 분들 그거 아세요? 배달 대행해주는 사무소나 배달 업체에서 보호장구 착용 안 하고 헬멧 착용 안 하면은 일도 안 준다는 거, 고용도 안 한다는 거, 그거 아세요? 하도 배달 라이더 분들이 헬멧 안 쓰는 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벌금을 먹이고 많은 사람들이 욕지거리를 하고 손가락질을 하니까 이제 그런 대우 받기 싫다. 우리도 좀 개선해보고 계도를 해보자 하고서 보호장비,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 부츠 신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여름용 자켓 그런 거 입고 타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은 최소한의 보호 패드가 붙어있는 그런 간소화된 자켓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호대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간 그런 거 착용하고서 달리시는 배달 라이더 분들 숱하게 많습니다. 심지어 도미노 피자, 피자헛 아니면 롯데리아, 맥도날드인가? 하여튼간 그런 체인점에서도 라이더들한테 헬멧 지급하고 장갑 지급하고 보호대 지급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안 하고서 사고 냈다가는 업주가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당신이 뭘 안다고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서 안전하게 타세요? 미쳤어요? 생각 없으세요? 아니 어떻게 보는 시점이 모기 바늘만도 못합니까? 예? 우물한 개구리도 아니야. 모기 바늘만도 못해. 모기 바늘로 종이 뻥 뚫어가지고 그 구멍 뚫린 걸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점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서 자랑스럽게 내 주변에 바이크를 타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당신이 올린 글이 이 모양 이 꼴인데 그걸 누가 인정하겠냐고요. 제가 볼 때는 위험해 보여서 제보했던 건데 많은 라이더 분들께서 당신 혼자만 위험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달리고 있는 라이더에게는 위험한 거 전혀 아닙니다. 우리 라이더들이 라이딩하는 데 있어서 라이딩하는 자세와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다 아세요?
코너 돌 때, 코너링 할 때 린 인, 린 위드, 린 아웃 그게 뭔지 아세요? 나 참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다른 사람이 피해주지 않고 소수 탔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글들을 보니 아이고 제가 괜히 오지랖이 넓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지랖 넓은 거예요. 개 오지랖을 떤 거지. 오지랖도 개똥 오지랖을 떤 거예요 지금. 바이크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면서. 왜 내 입에서 이런 욕이 나오게 만드세요, 제보자님? 유채꽃 향기인지 똥채꽃 향기인지 이런 똥 같은 글을 갖다가 재벌합 씌워서 싸질러 놓고서는 여러분들 이런 바이어민들한테서 여러분들이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바이크에 대해서 지식이 쌀 한 톨도 없는 인간들한테서. 기분 안 나쁘세요? 기분 안 나쁘세요? 난 열이 받아 미치겠는데? 이런 가짜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한테서 이런 가짜는 소리 들으면서 열이 받아 환장할 지경인데 열 안 받으세요? 아니 좀 찾아보고서 얘기를 하던가. 정말 모르겠으면 주변에 진짜 라이더들 갖다 그냥 아무나 한 명 잡고서 라이더들 이렇게 타는 거 맞습니까? 원래 이렇게 타나요? 라고 물어보던가. 그러면 친절하게 대답해 줄 텐데 그런 시도조차도 안 해보고서는 지가 뭘 안다고 머릿속에서 상상력이나 발휘해가지고 이딴 글을 재벌합식으로 올려놓고서는 당당하게 올려놓고서는 제보자님 유채꽃 향기인지 똥채꽃 향기인지 제보자님 자랑스러우세요? 나라면 이런 짓 안 해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왜 이렇게 사람이 수치심이 없지? 자신이 입 뻥끗 잘못하면은 어떤 욕을 먹을지 어떤 비난을 받을지 그런 거 머릿속에서 한 바퀴 돌리고서 생각도 안 하고서 그냥 싸지르면 땡인가? 일단 남 욕하는 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어쨌건 질러놓고 보면은 뭐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면은 나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분석 안 할 줄 알았어요. 야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이 진짜. 이렇게 글을 보내주시면서 영상을 조금 더 올려주셨어요. 아니 영상 왜 또 제보를 해주셨대요? 얼마나 더 욕을 먹고 싶어서? 아니 유채꽃 향기님 당신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계속 부르고 있는데 뭐 이거세요? 저를 대놓고 욕해주세요. 저한테 욕을 한 바가지 부어주세요. 아니 드럼통으로 욕을 갖다가 퍼부어주세요. 그냥 끼얹어주세요. 포크레인으로 그냥 뭐 흙을 퍼서 붓듯이 그렇게 파가지고 묻어주세요. 뭐 지금 그런 겁니까? 아니 셀프 디스를 하더라도 재밌는 방법으로 셀프 디스를 해야지. 아니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게 자신의 셀프 디스를 합니까? 자존심 안 상하세요? 자존심도 없으세요? 다 좀 웃기네 진짜. 그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앞에 거는 제가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은 여기에 달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달아달라고 한문찬 변호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죠? 저 2개 달았습니다. 보이세요? 저 2개 달았어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강도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달아달라고 해서 달았어요. 봤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달았어요. 달아달라고 해가지고 달아달라고 하니까 달아줘야죠. 어쩌겠습니까? 달아달라는데 소원대로 해줘야지. 저번 영상에서 조회수 17만 회 나왔고 댓글 수가 뭐 10,000개 가까이 9,000 몇 개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댓글 더 받고 싶으신가 봐요. 달아줘야지. 더 해달라는데 뭐 SM도 아니고 M 성향도 아니고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해달라는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보신 거예요. 가겠습니다. 지금 보이세요? 영상에 라이더분 상체부하고 바이크에 있는 번호판 모자이크 처리한 거. 이전의 영상 어떤지 아세요? 삭제시킨 거? 제가 한번 끌고 와볼까요? 어떻게 돼 있나? 제가 끌고 올게요. 그 영상. 저 가지고 있습니다. 전 영상 내렸다고 하시는 거 어떻게 했는지. 자 이거거든요. 상체 뒤에 등 뒤에 뭔가 마크가 붙어 있어요. 옷의 브랜드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번호판까지는 해줬네요. 근데 지금 이 영상 아예 얼굴까지 다 모자이크를 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이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 보고서 아시는 분 있으면 욕해주세요 랍치고 이렇게 등판에 있는 마크만 브랜드 이름만 싹 지우고 공개를 하는 겁니까? 이분에 대한 존엄은 왜 안 지켜주나요? 이분에 대한 개인 신분에 대한 보호는 왜 안 해주시나요? 나중에 와서 욕먹으니까 이제 얼굴까지 뒤통수까지 다 가려요? 내가 이런 식으로 영상 안 가지고 있을 줄 알았어요? 한문철 변호사님, 한 변호사님, 한문철 씨. 당신 영상 이런 식으로 다 퍼져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두고두고 회자하고서 써먹으려고.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영상도 나중에 그렇게 댓글에 당신이 싫어하는 예쁘지 않은 댓글 올라오면 또 내릴 겁니까 영상?
들으셨죠? 뭐 어차피 어제 박무혁 대표님이 하신 거 보신 분들 다 계시겠지만 돌았다 진짜. 좀 미친. 삐삐거리는 거, 삐삐거리는 거 다들 들으셨죠? 그 삐삐거리는 거 없이 제가 한번 들려드릴까요? 뭔 말했는지? 돌았다 진짜. 좀 미친.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근데 그 말이 나오는 것 같다가 여기서는 어떻게 했다? 삐 이러고 싶을까요 진짜? 아니 저질러 놓고 다 저질러 놓고서는 퍼뜨려 놓고 다 퍼뜨려 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뒤늦게 삐삐 삐삐 말괄량이 삐삐도 아니고 삐삐거리고 있어 이씨. 응? 그리고 제보자가 영상 올렸다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영상 올렸다고 해가지고 그 영상 왜 또 올립니까? 삐 처리하면서 왜 또 올려요? 아니 제보자 욕해달라는 거예요? 한민철 변호사님 제보자 욕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잘못은 없으니까 제보자가 욕을 많이 했으니까 제보자를 갖다가 욕해주세요. 제보자 탓입니다. 영상은 당신이 올렸어요. 한문철 씨 영상은 당신이 올렸다니까요. 그리고 제보자분 이렇게 삐삐 거릴 정도로 욕지거리 많이 한 영상 또 올려달라고 하고 싶으세요? 예? 전 영상에서 그렇게 욕지거리 들어쳐먹고서는 또 올려달라고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올리지 말았어야 될 걸 또 올린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예. 제보자가 제보한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고 제보자가 제보했다고 한문철 씨도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건데 필터링을 안 하고서 그대로 올리면서 삐처리해가지고 제보자가 이렇게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즉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바이크에서 일어서서 타는 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욕하고 싶다. 그런 의도가 다분하게 보이는 겁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든지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바이크를 욕하고 싶다.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삐 처리하면서까지. 제보한 제보자의 인권이나 인격이나 존엄이나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댓글이 많이 달리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바이크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욕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제보자도 희생시켜도 나는 상관없다. 아주 엘리트주의적인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러고서 변호사입니까? 한문철 씨 그러고서도 변호사세요? 신호대기 합니다. 그리고도 더 상당한 거리를 더 같이 갔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상당 거리를 더 같이 갔대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 상당 거리를 이동하면서 또 제보자는 욕을 했을 거라고요. 분명히. 제보자가 이 영상 후에도 더 욕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이 제보자의 행동에 대해서 대변할 권리와 권한,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제보자를 팔아먹으세요? 그러면서 입 싹 닫고서 다른 영상들 잘들 올리십니다. 그러고 싶으세요? 사과 한마디 안 하시고 제보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고 라이더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고 그러면서 다른 영상 그렇게 잘 올리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그리고 한문철 변호사님, 당신 혼자만 욕먹을 사항 아닙니다. 당신이 변호사라는 직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죄 없는 선량한 다른 변호사님들도 욕먹이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변호사분들 얼굴에다 똥칠하는 격입니다. 그렇게 대외적으로 다른 변호사님들 욕먹이고 싶으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변호사계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말로가 보이네. 처참한 말로가 제 눈에는 보입니다. 주변에 당신 후배 변호사, 선배 변호사, 동료 변호사 어떻게 욕하고 있을지 제 눈에 훤히 보이네요. 나같이 가방끈 짧은 사람도 그 상황이 내 머릿속에서 지나가는데 대학 나오시고 그것도 법대 나오시고 전문가랍시고서 변호사를 하고 계신 당신 머릿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럼 법대 헛나왔네. 그 비싼 법대 대학 등록금 내면서 헛수고 하셨네요. 헛인생 사셨네. 그 정도로 남에 대한 배려, 존중, 이해 그런 게 없이 변호사를 하세요. 누가 안심하고 당신에게 의뢰를 맡기겠습니까? 제보자를 이렇게 씹던 껌 뱉어서 땅바닥에다 버리듯이 단물만 빨고서 버리는데 누가 당신께 사건을 의뢰할까요?
어느 순간 언제 의뢰인을 갖다 배신하고서 버릴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뢰자의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데, 그런 변호사에게 누가 의뢰를 하고 누가 일거리를 줄까요? 한두 푼 하지도 않는 그 수백만 원 되는 돈을 갖다가 변호사 선임비라고 내놓고서 사건을 의뢰하는데, 그 몇백만 원의 사건 수임료, 변호사 선임비 아깝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한문철 씨 당신이 만들고 있어요. 내가 당신께 말합니다. 한문철 씨, 당신은,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당신의 적이 될 겁니다. 이제부터. 당신과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신의 지인들, 바이크 탄다는 지인들, 제보자, 제보를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 심지어 채널 안에서의 구독자들, 일반인들 모두가 당신의 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부터. 내 장담할 건데 당신은 여기까지입니다. 끝났어요.